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얼마 전에 있었던 청라의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먼저 화재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말씀에 앞서가지고 이 청라의 지하주차장 안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좀 어떤 쪽으로든 일단 최대한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어떤 보상을 해도 모든 100% 보상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네, 그래서 참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싶은데 피해 보상 같은 것들 확실히 좀 될 수 있게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확실히 이렇게 말씀드릴 지식은 아니라서 어설프게 알고 이거를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확히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할지 이렇게 대처 방법들을 찾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벌써 많이 있더라고요. 지하주차 안에 전기 자동차는 주차를 할 수 없게 한다라든지 충전시설 전부 지상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전기차 화재를 보면은 차 한 대, 벤츠 EQE죠. 벤츠 EQE에서 처음으로 발화가 나타났고 그 발화로 인해서 지하주차장 안에 40대의 차량이 전소가 되고 그것을 넘어서 그냥 지하주차장, 지하 1층 이런 곳들 온도 같은 것도 굉장히 높게 좀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배관 같은 것들 그리고 콘크리트 쪽의 구조물의 약간의 변형까지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큰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좀 저는 여기서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이 전기차 한 대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볼 수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좀 옆에 있는 차들 40대가 전소됐지 않습니까? 40대 전소될 때까지 이 불을 막지 못한 그런 원인이 무언가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뉴스에서도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감식되고 나서 봐야 돼요. 일단 뉴스에서 나온 하나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근데 뉴스에서 나온 바로는 스프링클러 쪽에 이게 작동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식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며 드는 생각이 그래 여론 자체는 전기차 한 대야. 근데 이것이 40대로 번져 나갈 때까지 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이 비슷한 사례들이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지하주차장 자체에 이런 밀폐된 환경 그리고 차들이 조밀조밀하게 주차가 되어 있는 환경 이 환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방 방제 시설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이제 법적으로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방제 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고 하면은 굳이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기름차 한 대가 자연 발화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똑같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기차 한 대가 불이 났어요. 근데 40대가 전소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전기차가 불이 난 상태에서 지가 알아서 움직여가지고 40대에다가 다 불을 붙이고 다녔어야 좀 이게 이론이 맞지 않는가. 생각해보면 이 차 옆에 보면은 전부 다 기름차거든요. 딱 봐도 이제 다 기름차들인데 이 한 대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번져 나간다?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얘를 발화시키고 얘를 발화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최초로 발화가 되고 나서 옆 차들한테 번지고 그 옆에 기름차를 그렇게 연쇄적으로 발화를 시킨 거지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모든 차들을 발화시킨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전기차는 옆으로 이렇게 발화를 시킨다는 특성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옆으로 된다고 해도 이 옆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차 자체가 밀집 해 있기 때문에 그 차 자체가 옆으로 튀는 것에 대한 것만 막아줄 수 있어요. 물론 그 옆으로 튀는 것 때문에 이 차가 발화가 돼서 그 옆 차를 발화시키는 것도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이 차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른 차들을 발화시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기차 좌우 많게 보면 앞까지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발화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 전기차가 저 멀리 있는 차까지 발화를 시키진 않았을 거고 이 차가 발화되고 그 좌우 바로 옆에 있는 차들을 발화시키고 그 옆에 발화된 차들이 그 옆에 있는 차들을 발화시키는 이런 연쇄적인 것으로 좀 이렇게 화재가 좀 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나
이 기존에 갖춰져 있는 방제 시설이 뭐가 있을까? 스프링클러가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해줄 수 있죠. 제가 주차장에서 주로 이제 유튜브를 찍거든요. 차 안에서. 보면 바로 위에도 지금 스프링클러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보면은 파이프 얇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신데, 그게 다 스프링클러입니다. 과연 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했을까? 이것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기사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소방 감시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런 지켜보실게요.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잘 작동이 됐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전기차가 아니었어도 이 옆에 모든 차들한테 번지는 것은 전기차건 아니건 간에 상관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계속 불탄다고 해가지고 저 앞에 있는 차가 계속 불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연쇄적으로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저기까지 퍼졌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뭐 전기차 한 대 때문에 이 뭐 40대를 전소를 시켰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연쇄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렇게 번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 감식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뭐 기자분들이 이렇게 뭐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 감식 결과랑 무조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 정확한 감식 결과 보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옆에 뭐 번진다 이런 것도 단순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하니까 좀 뭐 찾아봤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에 이제 LH에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뭐 연구 보고에 있었더라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보셨을 자료일 것 같긴 한데, 이 자료 보면 뭐 핵심은 이렇습니다.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옆차로서 번지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막아줄 수가 있다. 심지어 여기 있던 4차 시험에서는 원통형 타임의 롱레인지, 아마 모델 3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상부에서 막아주는 거, 그리고 하부에까지 막아주면은 옆 차량의 도장면 손상조차 없게? 이게 맞나? 이거는 손상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손상은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화재 차단은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고요. 뭐 하부까지는 없더라도 상부만으로도 이미 이 옆에 차량들에 대한 화재 차단은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파우치 타입이에요. 네, 그래서 핵심은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을 하더라도 옆차로서 번지는 이런 사고들은 막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용역 보고서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 스프링클러만으로 이 전기차 화재를 잡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스프링클러 가지고는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옆차로에 이제 번지는 것은 스프링클러로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보고서의 결론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지하 주차장에서 자연발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차에 그 불길을 잡는데 오랜 시간 걸리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이거는 솔직히. 네, 그거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죠. 그냥 내 차만 불나가지고 뭐 소방관님들이 이거를 정말 잘 봐주시면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막 퍼지는 거, 사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얘 혼자 불나가지고, 얘 혼자 불타가지고, 얘 혼자 뭐 잡는데 6시간이 걸렸다. 뭐 피해 있었을 때 뭐 좌우 앞에 있는 차들까지 뭐 이런 화재로 인한 뭐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대규모로 번지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이 결과가 나왔는데, 핵심은 좀 스프링클러다. 뭐 원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소방 쪽을 전공한 건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뭐 결과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길을 잡는 것도 있지만, 이 열원이 옆에서 붙는 것들, 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식혀주겠죠. 그 안에 굉장히 뜨겁더라도 스프링클러가 물리적으로 물을 이렇게 퍼 부어주니까 온도를 좀 낮춰주고, 그래서 옆으로 번지는 것을 최대한 좀 막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번지는 거를 막아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저도 과연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감이 좀 남는다는 것이죠. 뭐 저도 이렇게 뭐 주저주저 떠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감식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에 맞게 미비한 시설 같은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든지, 아니다,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이렇게 번지는 거 막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감식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는 정말로 지하 주차장에 되는 것들은 좀 이제
막아도 어떻게 좀 할 말이 없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좀 들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감식 결과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시고 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뭐 원인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길, 네, 진심으로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좀 안타까운 소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좀 화제 전환해서 이제 테슬라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텐션을 바꿔야 되는데 텐션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전 같은 텐션 아니더라도. 이런 거 봤는데 어떻게 뭐 텐션이 좀 나오겠습니까? 이런 거 봤는데. 에휴. 아무튼 이제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좀 뒷북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소식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좀 빨리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또 좀 죄송하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델 Y 뒷면인데 어떤 분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몰래 위장막을 펼쳐가지고 찍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해왔던 모델 Y 주니퍼하고는 아예 딴판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와, 라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마치 이제 링컨이라든지 이제 현대기아차 느낌도 나고, 좀 이렇게 가로줄 만드는 것들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단색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약간 위에 불그스름하면서 그라디에이션이 있는 그런 형식의 가로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게다가 특이한 거는 여기에 번호판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번호판이 이제 이쪽에 아예 범퍼 하단에 거의 디퓨저 쪽에 붙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또 있는데, 뭐 이렇게 했을 때 디자인, 예상된 디자인은 제가 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특색 있는 건 이 가로바, 그리고 카메라가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 약간 좀 상대적으로 과거 차들에 비해서 이거보다 살짝 좀 들어가 있으면서 좀 살짝 하단에 있었거든요. 이제 남바 플레이트 쪽에 거의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살짝 좀 올라간 느낌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이건 실물을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느껴지고, 아무튼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예전에 이제 모델 3가 나오고 모델 Y는 정말 모델 3를 위아래로 쭉 늘려놓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봤다고 하면은,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는 하이랜드를 그렇게 쭉 늘려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특히 이 디자인 포인트는 모델 X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포인트라서, 모델 X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어떻게 돼 있냐, 네, 구형 모델은 크롬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었고, 이제 신형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모델 Y 주니퍼는 여기다 라이트까지 넣어준다. 모델 Y가 이런 거 보면은 역시 신차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디자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뒤쪽만 그러겠습니까? 앞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변하겠죠. 그래서 앞에도 좀 이런 쪽으로 변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디자인이 나왔는데, 마이크 님인데, 이 뒤에도 뭐 가로바가 있을 거고, 이 디자인 특성이 앞에 전면부에도 나타날 것이라 예상을 해서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 이제 주니퍼 같은 경우는 이 위장막이 이 앞에 휀다 쪽과 뒤에 쪽을 이렇게 감싸놨는데, 이렇게 감싸놨다는 것은 이쪽에 분명히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려놓은 것일 거거든요. 여기를 가려놨다? 아마 주니퍼도 하이랜드처럼 펜더 쪽도 변화, 그리고 범퍼 쪽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굴곡 같은, 좀 심하면은 앞에 보네트 굴곡 같은 것들도 좀 변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변할 여지가 있고, 이거 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이쪽에 줄이 있고, 그리고 하이랜드처럼 여기 밋밋하게 만들어 놓은 이 디자인이 모델 Y 주니퍼에 좀 어울리는 듯한 느낌까지도 좀 듭니다. 물론 한국산은 여기에 뭐 남바가 들어가면 약간 좀 디자인이 좀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지금 있는 디자인보다는 얘는 확실히, 모델 Y 주니퍼는 확실히 좀 더 나은 듯한 느낌이 살짝은 좀 듭니다. 살짝은. 아무튼 간에 뭐 차는 신형이니까 확실히 좀 멋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뒷모습 가지고 만든 디자인인데 많이 보셨죠? 예, 여기 적용된 라이트 같은 경우는 하이랜드처럼 이 디귿자 모양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리고 이쪽에다가 LED 바를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기존의 차와 동일한데 하이랜드를 가지고 미루어 봤을 때는 이쪽 디퓨저 부분에 대한 디자인 변화도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디퓨저 부분은 기존 모델 Y랑 동일하거든요. 근데 하이랜드는 좀 이게 바뀌었죠. 그럼 주니퍼도 좀 바뀌지 않을까. 여기는 가려져가지고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디퓨저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디퓨저 부분도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디퓨저 부분에 대한 디자인 변화도 있을 것이라,
네,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넘버 플레이트가 좀 더 하단으로 위치했을 때 기준인데 되게 좀 이상하네요. 얘가 눈이고 얘가 이빨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 넘버는 여기에 붙는 게 좀 더 이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니까 그 제네시스 G70이 생각나는데 G70이 페이스리프트 된 버전 말고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 넘버 플레이트가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넘버 플레이트가 아래로 가면서 여기가 되게 제네시스 써 있으니까 뭔가 되게 심심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얘 봐도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마무리하진 않겠죠? 네.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모델Y 주니퍼 얘기가 나왔고, 주니퍼 같은 경우는 뭐, 이대로 가면은 정말 내년에 나온 거 아니냐. 정말 내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 맘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써 위장막 사진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유출 사진도 있다? 분명히 1년 안에 뭔가 가시적인, 출시 관련된 소식이 나올 것이라, 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니퍼에는 하드웨어 5.0이 또 뭐 같이 들어가니 어쩌니 그런 썰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4 나온 지 얼마 됐다고, 하드웨어 5. 근데 뭐 하드웨어 4 달린 차가 이렇게 출고될 때 나왔던 얘기가 이미 하드웨어 5 개발이 거의 뭐 완료됐다. 당신들 이거 하드웨어 4, 하드웨어 5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언제 차 살지 모른다. 그냥 당신이 차 필요할 때 사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어느 정도 공감 안 하지만 아무튼 그만큼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이런 개발이 간격이 갈수록 좀 짧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뭐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하드웨어 3.0은 굉장히 오래 좀 팔아 먹었거든요. 근데 벌써 하드웨어 5가 나온다. 근데 하드웨어 5는 좀 많이 달라집니다. 하드웨어 3부터 하드웨어 4에서 변하는 것들, 뭐 카메라 해상도랑 뭐 이런 것들이 좀 변해지고, 그리고 이 FSD 칩셋 연산 능력 자체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나고, 실제로 지금 FSD 12.5.1 버전부터는 이 하드웨어 4 기준으로 먼저 나왔죠. 원래는 하드웨어 3.0 기준으로 이렇게 개발해놓고 하드웨어 4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3.0에 있는 거를 에뮬레이터 해가지고 돌렸는데 이거 반대가 됐습니다. 하드웨어 4 먼저 뿌려주고 있고, 심지어 하드웨어 4를 뿌려놓고 이거를 이제 파라메터를 이제 최적화해서 줄여가지고 하드웨어 3.0에다 뿌리겠다고 해요. 벌써 하드웨어 3.0과 4.0의 차이가 이렇게 좀 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하드웨어 3.0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거의 대세였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하드웨어 5는 하드웨어 4의 10배 이상의 성능.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거는 그렇게 됨으로써 전력 소모량은 훨씬 더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굉장히 뭐 칩셋의 이 발전이 굉장히 좀 좋아지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다들 뭐 몇 나노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아래 낮추는 건 이제 쉽지 않은데 뭐 산술적인 연산 성능이 10배가 늘어났으면은 뭐 전력 소모량이 그 비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올라가겠죠. 네, 물론 항상 풀 캐피시티를 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전력량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비 하락이 좀 있지 않을까, 이 정도쯤이면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운행하는 전력에 비해서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전비에도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정말 많은 전력 소모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나와보고 나서 좀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하드웨어 5는 캐패시티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정말 이제 AI도 제대로 동작을 한다. 이제 하드웨어 5랑 안 하고 AI 5라고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예를 들면은 이럴 수 있겠죠. 주변에 내가 햄버거 먹고 싶은데 햄버거 집 좀 추천해주고 거기서 뭐 난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내가 이런 걸 먹고 싶은데 이 특성에 맞는 햄버거 가게를 추천해줘. 거기다 내비게이션 켜줘 하면은 얘가 이런 거를 인식해가지고 그렇게 추천해줄 수 있는, 거기까지 내비게이션 찍어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이상도 가능하겠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예고. 그래서 하드웨어 5, 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2025년에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러면은 아마도 주니퍼와 하드웨어 5, AI 5가 같이 접목이 돼가지고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와, 이러면은 좀 이제 지금 모델Y 사신 분들 약간 좀 고민되실 수 있는데,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는 그냥 필요할 때 사시면 됩니다. 지금 모델Y가 살만한 가격으로 굉장히 좀, 이 정도면 굉장히 리저너블한 가격 아닌가 싶습니다. 국산차 좋긴 하지만, 좋죠. 국산차 좋죠. 하지만 역시 전 테슬라. 테슬라.
네, 필요할 때 사시는 게 좋고 지금 사시는 게 그렇게 막 나쁜 가격인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필요하시면 사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간에 이제 모델 Y 주니퍼 소식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업데이트 소식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뮤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26.2 버전 말씀드리면서 유튜브 뮤직이 삭제가 됐고, 지금 내부 테스트를 하면서 유튜브 뮤직에 대해서 뭔가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뺀 것이지만 이게 해결되면 다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6 버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유튜브 뮤직. 아마 이렇게 들어올 정도면은 우리나라에 26번이 들어올 땐 유튜브 뮤직도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뮤직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어플 관련된 소식인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센트리 모드를 잘 안 키시는 분들에 대해서 살짝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테슬라 어플을 키면은 무조건 절전 모드에 있는 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절전 모드에 있으면은 얘는 진짜 전력 안 쓰거든요. 뭐 배터리 드레인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차 유지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저처럼 이제 차를 이제 뭐 4년 돼가지고 옆에서 누가 문콕을 하든 뭐라든 막 신경을 좀 잘 안 쓰시는 분들, 이쯤 되면은 사실상 누가 차를 치고 가는 거 아니면은 굳이 막 그냥 막 잡고 막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난 그거보다 그냥 배터리는 아낄란다 이렇게 쓰시는 분 많는데, 근데 이분들이 가끔가다 이제 테슬라 앱을 실수로라도 키건 뭘 어쩌건 테슬라 앱을 키면은 차가 절전 모드에서 깨어나요. 근데 이번에 어플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는 차가 절전 모드에서 깨지 않고 이런 상태로 유지됩니다. 3분 동안 절전 모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켜도 차가 절전 모드에서 깨지 않아요. 그러면 어떨 때 차를 켜울 수 있냐? 막 움직이거나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가면은 절전 모드가 이렇게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 절전 모드 있습니다, 이 문장을 눌러도 이 절전 모드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플을 단순히 키는 것만으로는 절전 모드가 해제가 안 된다는 거, 이번에 업데이트된 개선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소하지만 참 이런 게 좀 테슬라 타는 맛이죠. 생각해보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건데 와, 그래도 이 차 산지 4년 넘었고, 게다가 제 차 뭐 4년 된 차만 적용이 됐겠습니까? 19년식, 이거는 더 나아가서 2017년식 모델 3 처음 나왔을 때 걔네들, 네, 그쪽 차에도 업데이트가 됐을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런 쪽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준다. 마치 이제 애플과 같은 느낌이죠. 물론 이게 정말 길어지면은 어느 순간 어느 차부터는 적용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기능을 넣었을 때 이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차에 한해서라면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Software Defined Vehicle, 네,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들 좀 이런 차들,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따라오게 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 맨날 하는 얘기인데 못 따라와. 아무튼 간에 테슬라 소식까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아무튼 오늘은 청라 전기차 화재 소식부터 테슬라 소식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이거 어떻게 하나, 뭐 그런 생각만 있었는데, 정말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오고, 이 감식 결과를 토대로 어떤 것이 원인이었고, 그 원인을 앞으로 막으려면은 어떤 쪽으로 방안을 마련을 해야 앞으로 이런 끔찍한 사건을 막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무작정 뭘 해야 된다, 뭘 빼야 된다, 뭐가 위험하니까 빼야 된다, 그러려고 이제 원인 파악을 하는 거죠. 정말로 이 한 대 때문에 이 한 대가 모든 차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뭐 정말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럴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아시잖아요. 아무튼 간에 부디 좀 정확한 원인이 좀 파악돼가지고 조속히 이로 인한 피해를 받으신 분들 빨리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좀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